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모든 것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하지 정맥류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지 정맥류 치료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하지정맥류는 심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치료법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근간이 되는 정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가지들이 줄기와 가지를 표현한다면 줄기 자체에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 가지에만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얇은 가지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 흔히 말하는 망상정맥이나 모세혈관 확장증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스타킹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권합니다. 압박 스타킹. 네. 줄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본적인 치료법에는 크게 3개, 4개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이 망가져 있는 혈관 자체를 묶어서 떼내는, 흔히 말하는 발거법, 아니면 영어로 표현할 때는 스트리핑이라고 말하는 정맥 제거술, 수술적인 방법이죠. 네. 그런 방법이 있고, 요새는 주로 그런 것보다는 혈관 내 치료. 혈관 내 치료. 네, 혈관 안에서 어떠한 조작을 하는 거는 혈관 내 치료 방법을 가장 많이 합니다.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이 혈관 내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요. 혈관 내 치료를 크게 또 이것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치료의 개념은 고장이 나 있는 정맥류 혈관으로 피가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치료의 기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술법은 이 혈관을 뽑아내서 제거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수술이고, 혈관 내 치료라고 하는 거는 혈관 안쪽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카테터라고 부르는 그런 주사기 같은 치료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방법을 혈관 내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하지 정맥류가 이제 생겨서 이제 지금 망가지긴 했지만 그 전에는 이게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액을 네. 공급해주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마음대로 그냥 막아서 없애고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러면 뭐 부작용 같은 게 없어요? 망가져 있는 정맥류 혈관이 오히려 거꾸로 쏟아버리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피가 돌아가는데 방해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리에 있는 정맥은 크게 겉정맥하고 속정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속에 있는 정맥이 훨씬 크고 보내는 혈류량도 많고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와 같은 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정맥류가 생겨있는 혈관은 지방도로나 간선도로 정도로 그것도 개수가 아주 많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하지정맥류가 생긴 혈관은 제거를 하더라도 다른 지방도로, 간선도로도 많고 무엇보다도 안에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속정맥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그죠? 조금 좀 쉬워졌어요. 근데 이렇게 뭐 막는다, 태운다, 뭐 제거해버린다, 막 이런 치료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 환자 입장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맞아요. 뭐 빠른 쾌유가 나는 제일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효과만 좋으면 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난 무조건 안전빵이야. 안전빵 되나? 뭐 안전한 걸 원해. 이렇게 하시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다양한 치료법 중에도 가장 효과가 좋다 이런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요? 치료법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전부 다 혈관 내 치료법들인데요. 그 중에서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막는 방법이 있고, 열이 아닌 것, 비열 치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잘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서 쓰는 열 발생 장치 중에 가장 흔한 게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태워서 막아버리는 거죠. 레이저가 그 다음에 많이 두 번째로 열 치료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고주파 치료기가 있습니다. 고주파. 네, 고주파로 열을 발생시켜서 혈관을 살짝 삶아버리는 느낌으로 막아버리는 고주파 치료기가 있고요. 이 2가지가 대표적인 열 치료 방법입니다. 혈관 내 치료법 중에서 열을 쓰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베나실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대답을 드린다면 효과 면에서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질문에 의도가 있으시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수술은 일단 논외로 하고 베나실, 레이저 치료,
고주파 치료 이 세 가지가 가장 환자분들한테 설명이 많이 되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도 말씀드리기 예민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효과 면에서 제일 우수한 거는 베나실입니다. 배나시. 네, 그리고 열 치료 두 가지 고주파와 레이저가 있는데요. 고주파와 레이저는 보통 병원에서 말씀하실 때는 고주파가 조금 레이저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말씀하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질문 있어요. 그 배나실 그거는 접착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럼 접착제는 사실 붙여 있다가도 어느 순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0년 정도 된 방법이라 그랬는데요. 그 훨씬 이전부터 뇌동맥류나 이런 데에는 많이 썼던 그런 접착제입니다. 그것을 다리 혈관에 적용시키기 시작한 제품으로 나온 것이 불과 7, 8년 전의 일이고요. 이 물질은 혈관을 틀어 막는 데에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물질이고 혈관을 막을 때 가장 첫 번째 드는 의심이 바로 이동하면 안 된다.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 질문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세 가지가 뭐 어떤 질환에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이런 환자한테 저거는 저런 환자한테 그렇게 좀 환자가 틀린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치료법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베나실, 고주파, 레이저 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주파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는 열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 열 발생 장치가 그 카테터 주사기 안에서 7cm나 5cm까지 같이 열을 발생하는 장치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환자의 병변이 3cm 미만의 짧은 병변이 있다. 이럴 때는 고주파 치료기를 적용을 못할 거고요. 네. 레이저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800도 가까운 열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신경과 근처에 있는 혈관을 꼭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신경 손상을 우려해서 굳이 레이저는 그 부분에 적용을 안 하는 편이. 이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죠 유수 씨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 네, 네. 그리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얼마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뭐 한참 또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수술을 제외하고 열 치료 두 가지, 레이저와 고주파는 시술 중에 통증이 있습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800도 정도의 열을 발생을 시키고요. 뜨겁네. 네. 고주파의 경우는 200도 정도까지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그 열에 의한 약간의 통증이 열흘 내외로 유지가 될 겁니다. 열을 네. 아 통증이. 네. 무지근한 정도의 많이 아프진 않으실 거고요. 그 베나실의 경우에는 비열 치료, 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사기 안으로 해가지고 베나실이라는 특별한 그 접착제를 뿌리고 나오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 전혀 불편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네.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워버린다, 삶아버린다, 겁나 긁어낸다 이렇게 하는 뭐 접착제로 붙여버린다 이런 게 치료법인데 이런 건 부작용이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작용이 가장 적고 제일 안전한 방법 이런 게 어떤 치료법인지 또 궁금해요. 부작용 중에서 첫 번째가 통증인데요. 아 통증.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이제 저희가 흔히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고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랬을 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흉터입니다. 흉터. 흉터 네. 생겨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꽤 생길 수 있죠. 1cm나 3cm까지 절개가 필요하니까요. 네. 크네. 네. 흉터고 두 번째는 레이저나 고주파와 같은 열 치료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부 손상인데요. 멍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지만 피부에 실질적으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아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열 치료했을 경우인데 무릎 아래에서의 복제신경이나 아니면 오금 뒤쪽에서의 장단지 신경 이런 것들이 열 치료를 할 때 손상을 받아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감각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도 역시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뭐 감염이나 혈전 이런 것들의 합병증은 사실 많지 않아서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 흉터나 피부 손상이나 신경 손상을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치료 할 수 없이 역시 베나실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나실이 네, 열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전혀 부작용이 없고 완벽한 치료고 그리고 효과도 제일 뛰어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부작용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약간의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쓰거든요. 이것이 혈관 안에 임플란트처럼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치료 초기에 약간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가려움증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이죠. 근데 그 정도야 뭐.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2주 정도까지는 가려울 수 있으면 드세요 하고 약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뒤로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래도 베나실 할래요. 화상 입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쵸?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환자에서는 이 비용, 비용. 돈, 중요하죠. 요거 그러니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네. 사실은. 근데 제가 알기로 치료법 중에 이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나는 무조건 싸게 할 거야. 난 좀 아파도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치료법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비용 면으로 보면 수술적 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근데 그거는 건강보험이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수술적 치료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의 노력 빼고는 들어가는 장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인건비. 싸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부언을 하자면 수술적인 치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부작용이 많고 신경 손상도 많고 재발에 또 다른 유형의 재발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수술을 고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료 중에서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레이저가 제일 저렴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레이저 팁 같은 것도 굉장히 비쌀 텐데. 근데 레이저가 생각보다 레이저 파이버 자체가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팔버요? 그 혈관 치료할 때 혈관 안으로 주사기 같은 걸 집어넣죠. 네. 그거 레이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주사기를 레이저 파이버라고 광섬유죠. 그 광섬유를 모든 환자한테 새 걸 써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 자체가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것보다는 고주파 치료가 조금 더 비싼데 그 이유는 훨씬 고가의 장비고요. 그런데 여기서 고주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저에 비해서 낮은 온도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오, 예. 그러면 그러네. 주변 조직 손상도 당연히 적을 거고요. 요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장비가 고가로 돼 있습니다. 그럼 베나실은 비싸요? 가격이 제일 비싼 건 베나실이죠. 그치. 그건 이제 베나실 그 저는- 약값이 비싼가 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이 베나실 회사에서 고주파나 레이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 훨씬 비싸게 공급하고 조금 있습니다. 훨씬 비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따져보고 고민이네. 고주파? 네. 고주파 정도? 근데 한 가지 이제 비용 면에서는 제일 저렴한 게 레이저, 그다음에 고주파, 베나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작용 또 시술 후에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 또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또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됐을 때 기회비용을 잘 고민해 보시고 어느 것이 좋은지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개인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기회비용을 잘 따져가지고 어느 게 자기한테 제일 적합한지 이거를 잘 따져보는 게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하지 정맥류의 다양한 치료법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선택할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하지 정맥류에 대해 궁금한 점, 나머지 질문을 모아서 가져올 테니 다음 업로드를 기다려주세요. 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